어느 깊은 산속에 100년 묵은 암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암여우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색시로 변해서 3명의 새신랑을 잡아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속을 돌아다니던 여우는 제주를 한 바퀴 넘었습니다. 그러자 여우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쁜 색시가 되었습니다. 예쁜 색시가 된 여우는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오늘 마을에서 혼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남산골 최진사 집에서는 잔치가 한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신랑 신부는 성대한 혼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촛불이 환히 밝혀진 신방에서는 신랑 신부가 조그만 술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혼례복을 입은 신부는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예쁜 신부를 맞이하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예쁜 신부를 앞에 둔 신랑은 좋아서 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술을 따라 신부에게 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랑의 눈앞에는 순식간에 2명의 신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똑같이 생긴 신부들이었습니다. 신랑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부가 둘이 됐지? 그러자 신부들도 서로 쳐다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들은 서로 자기가 진짜 신부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신랑은 겁이 들럭났습니다. 요즘 100년 묵은 여우가 새색시로 둔갑해서 새신랑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데 이러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쩌나? 도대체 누가 진짜 신부야? 똑같이 생겨서 알 수가 있어야지. 신랑은 둘 중 하나는 여우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진짜 신부를 가려내지 못하면 자기는 여우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신랑이 새파랗게 질려 어쩔 줄 모르고 있자 왼쪽에 앉은 신부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를 몰라보세요? 제가 진짜 신부예요. 신부는 울상을 지으면서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신랑은 목소리를 들으니 그 신부가 틀림없는 진짜 신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른쪽 신부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진짜 신부는 바로 저예요. 오른쪽 신부의 목소리도 똑같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진짜예요. 서방님, 제가 진짜예요. 신랑은 2명의 신부를 도저히 분간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두 신부는 서로 붙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못된 것! 넌 누군데 이런 짓을 하느냐? 너야말로 누군데 신방에 들어와서 이러느냐? 두 신부는 서로 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너야말로 누구이기에 남의 혼례에 방해를 놓느냐? 넌 여우가 틀림없지? 신랑은 이쪽 저쪽을 번갈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쪽 신부가 가짜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잇, 요 서스러운 것! 내가 100년 묵은 여우라는 것을 모를 줄 아느냐? 신랑은 오른쪽 신부를 떠밀어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제가 정말 진짜 신부예요, 서방님. 방에서 쫓겨난 신부는 울며 말했습니다. 방 안에 남은 신부는 웃으며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정말 잘하셨어요. 저것은 여우가 분명해요. 색시로 둔갑한 여우를 내쫓았다고 생각한 신랑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휴, 하마터면 여우한테 죽을 뻔했군. 신부는 싱글싱글 웃으며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어쩌면 서방님은 사람과 여우를 그렇게 잘 구별하세요. 신랑은 우쭐해져서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여우를 분간해내느라 매우 피곤했습니다. 부인, 밤이 늦었으니 그만 잡시다. 신랑은 촛불을 후 하고 불어서 껐습니다. 얼마 후 신랑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누웠던 신부가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신부는 깊이 잠든 신랑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불쌍하군. 미안하지만 난 내 신부가 아니야. 내가 바로 백년 묵은 여우다. 히히히. 다음 순간 신부는 입이 귀까지 찢어진 무시무시한 백년 묵은 암여우로 변했습니다. 여우는 신랑에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깔깔 웃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호호, 이제 2명만 더 잡아먹으면 된다. 여우는 만족한 듯 산을 향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 총각 7번은 나무를 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7번은 나무하는 데에 정신이 팔려 나뭇집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벼랑간 번개가 쳤습니다. 곧 장대 같은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7번은 허둥지둥 나무찜을 쥐고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소나기를 만났으니 어쩌지? 비는 점점 더 많이 쏟아졌습니다. 날이 많이 어두워졌는데도 비가 그치지 않자 7번은 산속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이면서 똑딱똑딱 다듬이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번은 급히 그 초가집 살인문 앞으로 갔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7번은 주인을 불렀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다듬이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 잃은 나무꾼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없겠는지요? 7번의 소리를 들었는지 집안에서 나던 다듬이질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룻밤만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럽니다. 그러나 주인 여자는 쌀쌀맞게 거절했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시지요. 깊은 산중에서 더 이상 비를 피할 곳을 찾을 수가 없으니 그러지 마시고 하룻밤만 쉬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7보가 사정을 하자 여자는 마지못한 듯이 허락했습니다. 그럼 날씨가 꾸준히 하룻밤만 재워드리죠. 7보는 무척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보답으로 제가 내일 아침에 나무를 한 짐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7보는 고개를 숙여 저를 굽벅했습니다. 주인 여자는 7보가 묵을 방을 안내했습니다. 어서 윗방으로 드시지요. 그때 천둥이 과르릉 울리자 7보는 놀라서 후다닥 윗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7보는 젖은 옷을 벗어 걸고 바닥에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왜 젊은 여자가 혼자 살까? 아무래도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7번은 모든 것을 잊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싹싹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7번은 문틈으로 살그머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 여자가 시퍼런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여자는 매우 즐거워하며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호호호, 내일 김진산의 딸이 시집을 간다지. 그 신랑은 내 차지다. 주인 여자는 칼날을 잘 살펴보며 웃었습니다.
말을 들은 칠보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와! 그러자 주인 여자는 무서운 눈으로 윗방 쪽을 노려보더니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그 여우가 분명해 칠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주인 여자의 치마 밑으로는 기다란 꼬리가 질질 끌렸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칠보는 겁에 질려 방구석으로 몸을 피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왈칵 열리고 칼을 든 주인 여자가 칠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인 여자는 벌써 여우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우는 칠보를 노려보며 이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괘씸한 놈! 비를 피하게 해주었으면 조용히 잠이나 잘 것이지. 남의 비밀을 왜 엿봐? 넌 사흘 뒤에 잡아먹겠다. 내가 새신랑 셋을 잡아먹은 다음에 말이야. 꼼짝 말고 있어. 칠보는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무슨 죄로 죽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소원이나 하나 들어주세요. 칠보는 여우에게 애원했습니다. 여우는 의아스럽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래, 대체 무슨 소원인지 말해봐라. 칠보는 꾀를 내어 얼른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이 방에 갇혀 있으려면 목이 마를 테니 물 한 동이만 넣어주세요. 뭐? 물을 한 동이나 먹어? 네, 저는 한 동이 아니라 두 동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여우는 칠보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별난 놈도 다 있군. 여우는 칠보의 소원대로 물 한 동이를 방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여기 있다. 실컷 마시라. 그러고는 방 밖에서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그때 방문에 여우의 꼬리가 조금 끼었습니다. 칠보는 날쌔게 그 꼬리를 낚아채 꼬리털을 한 움큼 뽑았습니다. 아야! 여우는 비명을 질렀지만 방문에 꼬리가 끼어서 아픈 줄 알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뱃나무골 김진사 집은 경사가 났습니다. 아주 잘생긴 신랑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저녁이 되어 신방에 신랑 신부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 전에와 같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우가 새 신부로 둔갑하여 신부가 둘이 된 것입니다. 신랑은 놀라서 두 신부를 번갈아 보며 소리쳤습니다. 여우가 나타났다! 난 죽을 수 없어! 신랑은 두 신부가 앉아있는 신방에서 뛰쳐나와 도망쳐 버렸습니다. 신랑이 도망가자 김진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의 여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망했다. 이제는 망했어. 김진사는 몽둥이를 들고 신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신방에 앉아있는 두 명의 신부를 보고 김진사는 누가 자기 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어리둥절한 채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왼쪽에 앉은 신부가 울며 말했습니다. 흐흐, 아버지 너무하세요. 어떻게 딸을 몰라보시다니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른쪽에 앉은 신부 역시 울며 말했습니다. 흑흑, 너무하세요. 어떻게 아기 때부터 키워온 딸을 몰라볼 수 있으세요. 제가 진짜예요, 아버지. 김진사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진짜 딸을 죽일 수도 있으므로 섣불리 손을 댈 수도 없었습니다. 김진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몽둥이를 손에 든 칠보가 신방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제가 진짜 따님을 가려내겠습니다. 김진사는 갑자기 나타난 칠보의 말에 반가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네. 하지만 아비도 구별 못하는 딸을 자네가 어떻게 가려낸단 말인가? 김진사는 안타까운 듯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칠보는 두 신부를 뒤돌아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신부의 뒤를 살펴보았습니다. 왼쪽 신부는 치마가 멀쩡한데 오른쪽 신부는 치맛자락이 한 움큼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낚아챈 여우의 꼬리털이 빠진 자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른쪽 신부가 바로 여우인 것입니다. 에잇! 칠보가 몽둥이를 높이 들어 오른쪽 신부를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쾌갱! 비명을 지르며 신부는 여우로 변해서 방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우는 힘겨운 목소리로 칠보에게 말했습니다. 이놈, 어떻게 방을 빠져나왔느냐? 여우는 죽어가면서도 그것이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하하하, 이 요사스러운 여우야. 내가 아무리 야가 빠진 여우라지만 내께는 못 당한다. 난 내가 넣어준 물 한 동이로 흙벽을 적셔서 벽을 부수고 나왔단 말이다. 분하다. 2명만 더 잡아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내 놈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여우는 죽고 그 후 칠보는 김진사의 딸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꾹꾹.